서양 건축 여행 이제 3강으로 로마인의 건축과 건축물을 다뤄보겠습니다. 로마인이 세운 건축물이 이탈리아에도 많이 있지만 지중해 전체에 퍼져 있죠. 이탈리아보다 다른 나라에 더 많죠. 왜 그러냐면 이탈리아에는 중세 시대, 근대 시대에 로마가 세운 건축물들의 돌들 이런 걸 가지고 집들 짓고 성당도 짓고 했기 때문에 많이 사라졌지만 이 북아프리카 같은데 이렇게 사막 지대에는 로마 제국의 유산들이 버려졌기 때문에 온전하게 남아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뭐 이탈리아에도 몇 군데 좀 있죠. 물론 로마에 가면 있고 뭐 베로나에 원형 경기장 있고 폼페이라고 하는 베수비오 화산에 묻힌 이 도시에 가면 로마 도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죠. 시계 반대방향으로 보면 프랑스의 남부에 아르레 원형 경기장이 있고요. 스페인에 가면 세고비아 수로교가 있고 스페인에 로마인이 세운 신도시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군인들이 퇴역을 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로마인들이 거기에 퇴역을 시켰어요. 그 군인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왜냐면 로마 군인들은 원래 결혼을 안 했거든요. 40살까지 복무를 하다가 전역을 하는데 그때 새로운 땅에 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에 몇 군데 신도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세고비아 수로교가 있는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군인들이 퇴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살았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모로코에 가면 볼루빌리스라고 하는 유적도 있고요. 알제리에 가도 있죠. 콘스탄티라는 데도 있고, 튀니지에 옛날 카르타고 있던 그 장소에 로마인들이 세운 그런 유적도 있고, 리비아에도 홈스라는 데가 있고, 이쪽에 레바논에 가면 바알베크 신전이 로마의 신전 중에 상당히 온전하게 보존된 뭐 그런 곳이죠. 오늘날의 터키의 서해안에 가면 로마인이 세웠던 도시들이 많이 있죠. 밀레투스나 에페소스 뭐 이런 데들이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거지만 이후에 로마인들이 로마식 도시로 만들어가지고 유적지들이 많이 남아있죠. 아테네 가면 하드리아누스가 세운 하드리아누스 문이 있고 이스탄불에 가면 하기야 소피아 이건 동로마 제국 시절에 세웠던 이런 거죠. 지중해 동부에 가면 오히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터키 서해안, 또 시리아 뭐 이런 데도 로마 시대의 건축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로마 건축의 특성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인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들이었죠. 대부분 군인들이 시민이었기 때문에 실용적인 건축물들을 주로 세우고 운영하고 유지보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 위주의 대규모 건축을 추구했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빵과 서커스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무료로 밀을 제공하고 서커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규모 건축물들을 세웠다는 거죠. 다 실용적인 목적에서 세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 건축의 형태를 모방하여 더욱 발전시켰다. 대표적인 게 극장 같은 거죠. 그리스인이 세웠던 극장을 로마식으로 개조하고 또 그것을 원형으로 만드는 형태로 발전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이 있죠. 아치가 확대된 볼트가 사방으로 돌아가면 돔, 뭐 이런 형태로 로마만의 건축 양식을 개발합니다. 또 그리스 시대에 시작한 오더를 가져오고 비례 같은 게 변화시켰고요. 복합식 오더도 사용했고 또 로마의 독특한 로마식 콘크리트를 통해서 그리스인들이 구현하지 못했던 공간이 확장되었다고 하는 게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로마 건축의 특징을 이제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대규모 공공건축이 있었다는 겁니다. 개선문이 있죠. 오늘날에도 지중해 여러 곳에 개선문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로마 공화국의 장군들은 대회 원정을 나가서 승리를 했을 경우에 돌아오면 로마 시에서 개선식을 했어요. 그때 개선문을 세우고 이 개선문을 통과하는 이런 목적에서 자기의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문을 많이 세웠고요. 원형극장, 또 반원형극장 이런 게 있죠. 한국 사람들이 잘못 쓰는 용어 중에 이 원형극장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쓰시면 아시는데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게 원형극장이에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반원형극장이 있거든요. 테아트르 그레코 또는 그리스식 극장, 고대 극장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게 형태가 반원이라는 거죠. 근데 원형 극장은 이렇게 원형으로 된 이걸 원형 극장을 하죠. 실제로는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인데 이 테아트르, 그러니까 테아트론이 객석이잖아요. 객석을 사방으로 둘렀다 그래서 암피테아트르라고 그래요. 이런 대규모 공공건축이 생겼다. 그리고 수로교가 있었죠. 수로를 도시마다 만들었는데 그 수로가
1.9배를 유지하려면 평평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로가 많이 생겼는데 로마인들이 이렇게 대규모 공공건축을 한 이유는 제국이 워낙 컸잖아요. 그리고 군인들의 숫자가 제국의 넓이에 비해서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통치를 잘 하기 위해서 이런 공공시설물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 관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로 로마노죠. 이 포로 로마는 로마 포럼이라고 불렸고, 한창 전성기 때는 이곳에 여러 신전이나 아니면 영웅들, 황제들이 자기 이름을 딴 포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로마 포럼이라고 부르죠. 오늘날 보면 여러 폐허밖에 없지만 여러 신전의 흔적이나 포럼의 흔적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죠. 포로 로마노에서 좌측편을 보면 언덕이 있는데 팔라티노 언덕이에요. 원래 로마는 7개의 언덕에서 시작을 했죠. 이 중에서 팔라티노 언덕과 카피톨리노 언덕이 가장 유명한데, 카피톨리노 언덕은 신전을 세웠고 팔라티노 언덕은 공화국 시절에는 장군들이 집을 세웠고 황제정으로 가면서 황제들이 여기다가 집을 지었어요. 오늘날도 여기 언덕에 올라가 보면 과거에 황제들의 궁전이 잘 남아 있어요. 물론 벽돌식으로 이렇게 지어졌지만 과거에 세워졌을 때 아마 이 벽면에 대리석으로 다 치장이 되었을 거예요. 여기는 이게 경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기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꽤 넓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팔라티노 언덕 너머에 보면 키루쿠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전차 경기장이 있죠. 여기 앞에 건물인데 여기가 팔라티노 언덕이거든요. 여기에 황궁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원래 요 계단 해가지고 관중석이 사방으로 있었죠. 그리고 중앙에 전차 경주가 있었던 흔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는 시민들한테 빵과 서커스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무료로 밀을 제공하고 서커스라고 하는 거를 제공을 했다라고 해서 그 제공한 장소가 키르크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곳이죠. 그 키르쿠스 막시무스의 상상도예요. 그 팔라틴 언덕에 황궁들이 쭉 늘어서 있고 이제 황제들이 여기서 바로 내려가 가지고 이 관중석에 앉아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관중석이 온전하게 있을 때는 이 정도의 관중석이 얼마나 됐을 거예요? 한 10만 가까이도 앉을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빵과 전차 경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르쿠스 막시무스를 지었다고 하는 거죠. 중간에 보면 여러 청동상들이 있고 오벨리스크도 하나 서 있고 뭐 그랬다는 거죠. 베너에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렇게 전차 경주를 하잖아요. 전차 경주장이 제국 전역에 있었기 때문에 영화에도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로마시에 이런 것들을 만날 수가 있죠. 로마인들은 다리를 만들었죠. 기본적으로 가도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가도라는 게 직선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직선을 만들려면 산도 넘어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하니까 다리를 많이 만들었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유지되고 있는 게 이 다리들이에요. 브릿지 오브 알칸트라라고 하는 이제 스페인에 있는 건데 알칸트라가 라틴어로 다리란 뜻이에요. 교량이 지금도 물론 차들은 못 다니지만 사람들은 걸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다리로 있다는 거죠. 티베리우스 다리, 그러니까 리미니에 있는 티베리우스가 세운 이런 다리도 있고 워낙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온전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시설물이었다는 겁니다. 또 영묘라는 것도 있죠. 황제들의 묘를 이렇게 건설했는데 기본적으로 로마 시 내에는 시민들은 묘지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시내에 만들 수 있는 건 황제들만 했었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영묘를 만들었어요. 둥그런 형태의 석조 건축으로 영묘를 만드는 문화가 에트루리아에 원래 있었거든요. 그 에트루리아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로마인들은 석조로 영묘를 만들었고요. 로마 시내에 지금 영묘가 2개가 있죠. 요게 하드리아누스의 영묘고 또 하나는 아우구스투스의 영묘가 시내에 있어요. 여기 하드리아누스 영묘는 오늘날에는 산탄젤로 성이라고 부르죠. 요 밑에 제가 라인을 그어놨는데요. 요 밑에까지가 하드리아누스 때 영묘의 흔적이고 요 위에는 중세 때에 교황이 지어 올렸어요. 그래서 중세에는 요새로 쓰였죠.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여요. 전쟁 박물관으로 쓰이더라고요. 저도 올라가 봤더니 특별한 유물 같은 건 없고 대포알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포를 쓸 수 있도록 거치를 해뒀나 봐요. 무기 같은 거 조금 있고 그 정도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극장도 있죠. 로마 시내 카피톨리노 언덕에서 티베레 강가로 가다 보면
극장같이 안 보이는 이런 건물이 있어요. 여기 1층과 2층만 좀 남아 있고요. 이제 3층부터는 중세시대에 지은 주택이 있어요. 여기 오르시니 가문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 오르시니 가문의 아파트가 로마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랍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좋아서 비쌀까요? 아마 그렇진 않을 겁니다. 여기에 뭐 좋긴 뭐가 좋겠어요. 근데 왜 비싸냐면 밑에가 마르켈스 극장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 세운 극장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싸다고 합니다. 로마 건축의 특징 두 번째는 그리스의 건축을 가져오되 실용적으로 바꿉니다. 로마답게 바꿨다는 거죠. 여기 티베리우스 황제의 개선문인데요. 몇 가지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삼각형 있죠? 삼각형 페디먼트, 그리스식 페디먼트인데 페디먼트가 그냥 장식품으로 이렇게 붙여놨고요. 또 코린토식 기둥이 있는데 기둥도 보면 이게 장식품이잖아요. 하중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중은 아치가 받는 거고, 아치를 세 개를 넣어가지고 아치로 이렇게 만들죠. 산문 아치는 중세시대에 교회 건축에도 많이 사용되죠. 이 기둥을 장식품으로 썼다는 게 그리스 건축과 로마 건축의 차이죠. 그리스 건축에서는 기둥이 하중을 받치는 역할을 하는데 로마에서는 하중은 아치가 받치고 기둥은 장식품으로만 썼다. 이게 로마 건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장식품을 썼던 대표적인 건축물이 콜로세움이죠. 원형 경기장 중에 별명을 갖고 있는 게 요 건물이에요. 그 별명이 콜로세움이죠. 콜로세움 앞에 콜로소스라고 하는 신상이 서 있었기 때문에 별명으로 콜로세움이라고 부른 겁니다. 정식 명칭은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이에요. 플라비우스 감은 베스파시아누스하고 그 아들 티투스가 세웠기 때문에, 그들 가문이 돈을 내서 세운 거기 때문에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 이렇게 불려요. 근데 여기도 특징적인 것은 기둥을 장식품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1층은 도리스식, 2층은 이오니아식, 3층은 코린트식 장식 기둥이 있다는 거죠. 기둥 주두를 보면 아시죠? 기둥 주두가 도리스식이다. 2층 보면 볼루트가 있다. 3층은 아카서스 잎으로 되는 코린토스이 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벽면에 구멍이 막 이렇게 뚫렸잖아요. 이쪽에는 구멍이 같은 게 없죠. 이 구멍이 뚫렸던 게 뭐냐면 이쪽 벽면에 대리석으로 무언가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 보면 기둥도 온전하게 있고 깔끔하잖아요. 요렇게 생긴 것들이 이쪽에도 붙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나 이런 데가 보면 벽면에 구멍이 많이 뚫렸다는 것은 여기다가 대리석을 붙이기 위해서 중간에 쐐기 돌이 되는 그런 것들을 박아놔 넣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세시대에 여기를 채석장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은 콜로세움의 원래 모양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아테네에 가보면 하드리아누스 문이 있거든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워낙 여행을 많이 해가지고 여행하면서 건축물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아테네 지역에 문을 세웠는데요. 터키 안탈리아가도 여기 하드리아누스 문이 있어요. 이 신도시와 구도시를 가르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도 보면 신전 모양이 있고 아치가 있고 전형적인 로마식이라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하드리아누스 도서관에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밑에 있는 건데, 여기도 기둥을 장식품으로 썼죠. 벽은 벽돌을 싸가지고 벽체식으로 하되 기둥은 장식품으로 썼다, 이런 거죠. 로마 건축의 특징 세 번째는 아치와 콘크리트죠. 아치는 로마인이 발명한 건 아니죠. 원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에트루리아로 건너갔다가 로마로 와서 꽃을 폈죠. 아치를 만든 주 재료는 벽돌이죠. 벽돌을 가지고 아치를 만들고, 이 벽돌만으로는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이때 발명된 게 콘크리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치를 대규모로 사용해가지고 수로교라든지 콜로세움의 하부라든지 이런데 아치를 많이 사용했다. 로마 건축의 가장 대표적인 모양이 아치 모양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오히려 수로 같은 게 있죠. 로마 시내에서 조금 나가면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아쿠아 클라우디아 수로교의 흔적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아쿠아 마르키아에서는 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물은 지금은 농업용 수 같은 걸 쓴다고 해요. 이게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든 수로인데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가 수로가 있고 요 위에도 수로가 있어요. 여러 개 층으로 수로를 만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아파트가 있었어. 보통 4층, 5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이 벽돌과
콘크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이런 아파트를 인슐라이라고 불렀는데요. 도시에 빈민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상당히 과밀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파트밖에는 해답이 없었던 거죠. 로마의 주택의 대표적인 모습이 돌로 만든 아파트였다는 거죠. 폼페이에 가봐도 폼페이는 보통 한 2층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런 아파트 건물들이 꽤 있어요. 밑에 보면 이렇게 벽돌을 쌓아가지고 이쪽에 위에는 그 돌과 콘크리트를 섞어가지고 아파트를 많이 지었죠. 로마 건축 네 번째 특징은 로마식 공간을 창조를 했다는 거죠. 그리스에서 없었던 로마만의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건지요. 첫 번째는 도무스라고 부르는 귀족들의 개인 저택이 있었습니다. 중앙에 이게 중정 있죠. 중정이 있고 안에 연못도 있고요. 사방 둘러서 이렇게 건물이 삥 들어와 있는 이게 로마식 도무스예요.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비가 별로 안 오기 때문에 물 사용이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빗물도 많이 썼거든요. 이렇게 중정을 통해서 빗물을 가운데로 모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못을 통해서 물을 모아서 빗물을 모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좀 특징이 있고요. 중세 시대의 교회나 수도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중정이 있고 그 옆에 성당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요. 자, 빌라라고 있는데 빌라는 별장 또는 전원주택을 빌라라고 해요. 교회에 있는 집들 그런 것들을 빌라라고 부르죠. 여기 이제 빌라의 모습이 있죠. 빌라들은 대부분 이제 귀족들, 황제들, 원로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역에 빌라를 지었고요. 아파트를 인슐라를 했죠. 로마 시내에 있는 빈민들 또는 평민들, 노예들이 살았던 인슐라 같은 게 있었습니다. 또 로마 건축의 특징 다섯 번째는 컴포지트식 오더를 사용했다. 그리스에서 맨 먼저 사용했던 건 도리스식이죠. 도리스식이 먼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오니아식이 나왔고 세 번째 코린트식이 나오고 로마에 가면 이것이 조금 더 변형된 모습으로 하죠. 밑에는 아카서스인 모양의 코린토식도 있고 위에 볼루트까지 달린 복합적인 오더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투스칸 양식, 토스카나 지역에서 발전한 투스칸 양식. 중세 이후의 건물들은 이렇게 5개가 쓰이는 때에 따라서 건축가의 마음대로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복합식, 투스카나식 이렇게 다양하게 쓰였다는 거죠. 기원전 8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점차 로마가 이탈리아에서 확대되는 모습, 로마적 역사에서 다뤄졌죠. 처음에 라틴, 에트루리아, 삼리움, 남부의 마그나 그라키아, 그리고 포이니 전쟁을 통해서 시칠리아, 사르데니아, 이 롬바르디아 평원의 펠틴, 뭐 이렇게까지 점차 확대되는 게 로마 제국이죠. 로마가 받아들였던 가장 중요한 문화가 에트루리아죠. 로마가 여기라면 로마 북쪽에 있었던 여러 도시국가들의 연합, 하나였던 국가라기보다는 도시국가들의 연합체, 부족국가들의 연합체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로마보다 앞선 문명권을 유지했는데 그 에트루리아로부터 많은 것들이 로마가 받아들이게 되죠. 오늘날에 보면 오르비에토나 아레쪼, 페루지아, 시에나 같은 언덕 위에 있는 도시들이 다 에트루리아에서 출발했던 도시들이었죠. 그 에트루리아에서 로마가 받아들인 아주 중요한 기술이 아치였다는 거죠. 여기 페루지아에 있는 에트루리아식 아치입니다. 로마 아치와 큰 차이는 없죠. 근데 약간 이제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모양이라 할 수 있죠. 여기 토스카나 지방에 지금도 몇몇 개가 남아 있는 거죠. 에트루리아로부터 받아들인 게 영묘라고 그랬죠. 둥그런 모양의 묘지, 가족묘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묘가 아니라 가족묘예요. 로마 시내에 보면 2개의 영묘가 있는데 하나는 산탄젤로 하드리아누스의 영묘가 하나 있고 아우구스투스 가족의 영묘가 이렇게 있어요. 저도 여기 가봤는데 여기 막 풀나고 되게 볼만하진 않더라고요. 여기 관리를 별로 안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아닌데 이렇게 둥그런 형태를 만드는데 이 둥그런 영묘를 만드는 문화가 에트루리아에서 왔다는 거죠. 지중해 지역에는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이게 봉분 같은 거 만드는 데가 없는데 에트루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봉분 같은 걸 만들었고 묘지에 부장품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 에트루리아 묘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게 그리스 화병이에요. 그리스 신화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이런 화병들이 이 에트루리아 묘에서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부장품을 별로 안 넣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렇게 그리스 화병들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은 대부분 화장을 해가지고 영묘를 만들거나 로마 바깥에
이게 지하묘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뭐 유골 같은 것들을 보존을 했었죠. 로마가 이탈리아에서 영역을 확보하고 포이니 전쟁을 통해서 북아프리카까지 영역을 확보한 다음에 지중해 동부의 헬레니즘을 만나게 됩니다. 그쪽에 있었던 많은 도시들을 흡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도시가 페라가모입니다. 오늘날 터키 서해안에서 들어간 내륙 지방에 페라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죠. 헬레니즘 시대에 알렉산드로스의 보물창고로 번영을 했던 도시죠. 지중해 동부를 가게 되면 기존의 문화와 상당히 다른 그리스식 문화를 로마가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신전도 물론 있고 극장이 있었죠. 그리스식 극장은 부채를 편 모양, 오케스트라가 둥근 형태로 있었고 또 무대가 작게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 그리스 극장을 로마는 이제 바꿔요. 가장 많이 바꾼 게 오케스트라가 반원이었다는 거, 그리고 무대가 커진다는 거. 그리스 극장을 가져다가 이 로마에서는 첫 극장을 세우게 되는데 폼페이우스의 지원에 의해서 로마식 극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최대 극장으로 남아 있었던 오늘날의 이 폼페이우스 극장이 없어요. 그 위에 집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여기 자리만 있죠. 여기 테아트로 디 폼페이오 여기 자리에 원래 있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요 극장이 세워지게 된 것도 이 그리스식 문화를 가져다가 로마만의 형태로 이제 바꿔서 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 포럼 같은 것도 만들죠. 영웅들이 자기 개인 돈으로 자기 가문을 빛내기 위해 세웠던 포럼 같은 겁니다. 여기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 있죠. 콜로세움에서 가다 보면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옆에 이렇게 카이사르가 있는데 카이사르가 세웠던 포럼도 있고요. 각자의 포럼을 세우죠. 아우구스투스도 당연히 자신의 이제 포럼도 세우고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 포로 로마눔의 탄생을 하게 됩니다. 포럼 로마눔이 전성기에 상상도가 이랬다는 거죠. 여러 포럼들이 겹쳐서 이제 지어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포럼 로마눔이 있던 장소는 늪지대였어요. 그러니까 7개 언덕에서 로마가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언덕 위에만 주로 살았고 이렇게 하수가 흘러가던 그런 곳인데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와가지고 늪지대를 메꿔요. 그리고 하수도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런 포럼들을 짓기 시작해서 이 신전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 찰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 로마는 벽돌로 지어졌었는데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 대리석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벽돌을 로마를 물려받아서 대리석의 로마를 남겼다라고는 칭송을 들었던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 동부 지중해를 완전하게 로마의 영역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될 수 있었던 거죠. 아우구스투스의 리비아 신전, 또 가르교, 이거 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만들었던 건축물이죠. 그 아우구스투스 다음에 두 번째 황제가 티베리우스잖아요. 티베리우스는 황제가 된 다음에 이 카프리 섬에 가서 은거를 했어요. 그래서 카프리 섬에 빌라 요비스라고 하는 걸 세우고 여기서 은거해가지고 여기서 통치를 했죠. 비서들을 명령서를 가지고 로마로 왔다 갔다 하게 해가지고 통치했던 뭐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티베리우스는 여러 곳에 이렇게 아치도 세웠고요. 이 메리다라고 하는 이 신도시인데 퇴역병들이 머물게 했던 그런 도시인데 이곳에도 그 퇴역병들이 다 시민들이니까 시민들이 살 수 있게 극장 같은 것들을 많이 남겼다는 거죠. 오늘날 로마 제국의 유적지들 보면 그 군인들이 머물렀던 군단 기지나 아니면 퇴역병들이 신도시로 만들어 지었던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물들이 지금까지도 남게 된 겁니다. 또 오스티아라고 하는 항구도 개설해요. 로마에서부터 테베레 강이 있거든요. 테베레 강 하구에 보면 오스티아의 유적지가 있거든요. 극장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뭐 여러 저택도 있고 한데 과거에 이렇게 외항을 만들었다는 거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 외항으로서 10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곡물이나 포도주 같은 게 스페인이나 이집트 같은 데 오잖아요. 그럼 여기 항구에 큰 배가 들어와서 머문 다음에 여기서 곡물이나 포도주 같은 거를 작은 배에 실어가지고 요 테베레 강을 상류로 올라가면 로마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로마 외항을 만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2세기 초반에 로마시가 이랬다는 거죠. 2세기니까 오현재 시대가 있던 그 시절에 이렇게 포로 로마노에는 여러 신전과 포럼이 있었고 마르케르스 극장이 티베레 강변에 있었고 키르쿠스 막시무스가 있었고 콜로세움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쿠아 클라우디아 수로가 이렇게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있었던 가장 큰 건축물 콜로세움, 플라비우스 아레나 5만 명의 관중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대규모로 지었다는 거죠.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가 유대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하고 노예를 이용해서 지었던 시민들한테 서커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시민들이 다 군인 출신들이잖아요. 이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황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돈을 들여서 공공건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아들 티투스도 유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개선식을 했는데 그 개선식을 할 때 개선문을 세우죠. 오늘날 로마에 보면 개선문이 3개 남아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개선문이 티투스 개선문이죠. 티투스 개선문, 세베루스 개선문, 여기 안쪽에 개선문 하나 보이죠? 세베루스 개선문,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3개가 있죠. 티투스 개선문은 유대의 승리를 거두어서 그 돈으로 지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유대에 가가지고 유대 성전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가져와요. 여기 보면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집 같은 것도 있잖아요. 십자가도 있고 여러 보물들을 막 가져오고 이렇게 전쟁을 했노라라고 하는 기록 같은 것도 있고요. 팔라티노 언덕 황제들의 거주. 팔라티노 언덕은 누가 했냐면 베스파시아누스 아들이 티투스고 그 다음에가 도미티아누스거든요. 도미티아누스가 여기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도미티아누스 다음에 들어섰던 게 오현제 시대죠. 오현제 시대의 두 번째 황제에 가장 많은 정벌을 했던, 가장 영토를 넓혔던 사람이 트라이아누스거든요. 트라이아누스 했던 대표적인 게 오늘날의 로마니아 땅인 다키아예요. 그 다키아 정벌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원주가 있거든요. 트라이아누스 원주가 지금 로마에 있는데 여기에 기록을 한 거예요. 글로 남긴 책도 있었대요. 역사책이 있었다는데 그건 이제 사라지고 이 다키아 원정에 관한 기록을 여기 원주에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다키아 정벌은 이 지역에 금광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 금광을 캐기 위해서 여기를 획득하려고 했던 거죠. 오늘날 루마니아란 나라, 루마니아는 로마인의 땅이라는 거잖아요. 여기가 왜 로마인이 땅이겠어요? 여기도 정벌한 다음에 퇴역병들을 가서 살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퇴역병들의 후예가 오늘날의 루마니아인이 된 거죠. 트라이아누스는 다키아를 정벌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재물을 가지고 포럼을 만들어요. 포로 로마노에 있는 여러 포럼들이 대부분 흔적이 없는데 이 트라이아누스 포럼은 지금까지 있는 거죠. 트라이아누스 원주기둥도 있고 시장 흔적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마스커스 태생 건축가 아프로도스가 건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트라이아누스는 신도시를 건설하는데요. 팀가드, 알제리에 있는 곳에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트라이아누스가 전쟁을 많이 한 다음에 그러면 군인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 사람들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죠. 군인들이 많으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 전역을 시키죠. 전역을 시켜가지고 신도시에 머물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팀가드라는 유적지가 남게 된 거죠.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돌을 가져간 것 같지만 모래에 의해서 버려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유적지가 잘 보존이 된 겁니다. 가장 많은 건축물을 세웠던 황제는 하드리아누스였어요. 트라이아누스의 조카뻘 되는 혈통이었죠. 트라이아누스가 워낙 돈을 많이 물려줬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영토 확장보다는 내실화를 통해서 수천 킬로로 여행을 했고 제국 내에 가장 많은 건축물을 남기게 된 겁니다. 하드리아누스가 남긴 건축물들이 로마 제국에 많이 있는데 하드리아누스 월이라고 하는 이름을 딴 지금 영국에 가보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경계를 볼 수 있는 하드리아누스 월도 있고요. 또 하드리아누스가 이렇게 전국을 순행을 했어요. 가장 많이 황제로서 여행을 한 사람인데 여행을 했을 때 가서 그냥 보고만 온 게 아니라 거기에 갔을 때 기념 건축물을 남기게 된 거죠. 아테네에 가가지고 하드리아누스 도서관, 하드리아누스 문, 그 당시까지도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우스 신전을 완공시켜 줍니다. 여기 하드리아누스 문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와 구도시를 나눈 기준이거든요. 아크로폴리스 쪽은 테세우스가 세운 아테네라면 그 바깥은 하드리아누스가 세운 아테네다. 이런 말까지 남겼을 정도입니다. 또 하드리아누스가 남긴 것 중에 유명한 것이 티볼리 별장이거든요. 로마시에서 1시간 정도 가면은 이 하드리아누스 왕제의 개인 별장이 있어요. 빌라 아드리아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별장인데 여기 이 조감도를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를 가봤는데요.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길이 90m, 폭이 450m 저택도 있고 8채 궁전과 경기장도 있고 여기 경기장이 있죠? 경기장 모습이 있고 도서관, 세라피스 신전, 연못이 2개나 있고 식당이 3개였고 목욕탕이 5개였고 영빈관,
성소 등이 있었다. 어마어마한 빌라를 세워서 말년에 여기서 살았던 거죠. 하드리아누스가 세운 것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의 온전하게 남아있는 건축물, 실제 사용되고 있는 유명 건축물이 바로 판테온이죠. 아그리파가 세웠던 그 판테온을 복원하면서 아그리파 이름을 남겨놓은 거죠. 아그리파가 세 번째 집정관일 때 이 건물을 세웠다라는 그것까지도 남겨두었던, 하드리아누스가 아그리파라고 하는 존경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남겨져 있는 것 중에 아우렐리스 원주가 있죠. 아우렐리스 황제가 원기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뉴브 전쟁을 기록한 거인데, 트라이스 원기둥보다는 좀 품질이 떨어져요. 좀 여기 보면 많이 지워지고 좀 삭제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